페이지 126페이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 문제풀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0번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애들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종류를 나눠주게 되는 거고, 이때 이 에너지들은 모두 서로서로 마구마구 에너지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 전환. 근데 이 에너지 전환 때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알겠니? A라는 에너지가 B라는 에너지로 100% 전환 안 됩니다. 알겠니? 100에 근접할 수는 있어도 100은 무조건 안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100%인 녀석은 없다. 왜?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힘든 꼬라지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게 열 에너지 같은 거야. 자, 1번부터 날아가는 비행기는요, 날아가고 있는 녀석은 역학적 에너지 갖는다고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면 추억의 중학교 3학년 과학이죠. 자, 특정 위치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위치하고 운동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갖는다? 맞네. 질량이 없는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있죠. 빛 에너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는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 자,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고 전기, 그냥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 다음 핵분열 반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핵융합 반응도 에너지 방출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하는 거야?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핵반응하면 질량이 감소한 만큼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죠. 그것만큼 E는 델타 MC 제곱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정답 몇 번? 1번. 자, 533번입니다. 자, 전기 에너지가 발전기에서 생겼어? 그럼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 아니야? 전자기 유도. 그럼 전자기 유도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써도 되고. 그럼 거꾸로 A는 뭐에 해당돼? 전기가 역학적 에너지. 이게 바로 전동기죠. 전동기. 됐죠? 자, 그다음 전기가 열로 바뀌는 기계, 전열기, 헤어 드라이어 기거, 헤어 드라이어, 아니면 전기 쟁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그다음 이건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대. 맞아? 화력 발전 같은 게 있겠죠. 됐지? 자, 그다음 전기가 LED 등이야? 그럼 이건 뭐에 해당돼? 빛 에너지. 그럼 빛이 전기로 바뀌는 거 뭐가 있습니까? 태양 전지판 같은 게 있죠. 다른 말로 요걸 우리가 발광다이오드라고 하죠. 이건 광다이오드야. 그 다음 이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제일 대표적인 녀석 중에서 디지털 카메라, 디카. 알겠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가는 화학이다. 역학적이죠. 땡. 다는 빛에너지. 맞네요. A에선 전자기유도가 발생한다라고 했어. A가 아니라 발전기죠. 틀렸네. 그럼 A는 뭐냐? 얘는 전기가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바뀌는 이유는 전류의 자기작용 때문에 그래. 기존 있던 자기장에 새로운 자기장이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이건 전자기유도라고 쓰면 안 되고, 요거에다 뭐라고 쓰면 돼? 전류의 자기작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자기장 속 전류가 받는 힘. 자, 식물의 광합성은 B에 해당된다라고 했어. 식물의 광합성은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비 아니에요.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포도 땡. 손전등은 C로 적절하다라고 돼 있어. 손전등은 LED 등하고 똑같겠죠? C의 반대입니다. 틀렸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2번. 됐죠? 자, 531번. 아니다, 좀 더 올릴까? 에이씨, 에이. 그래, 이렇게 합시다. 534번까지 같이 하려. 아니다, 그냥 저거부터 하자. 에휴, 어차피 내려야 되네. 자, 531번입니다. 빛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라고 했어. 빛이 전기로 바뀌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야. 뭐에 해당되는 거야? 태양전지 같은 것들이죠. 태양전지, 광다이오드 이용하는 거고, 전기가 빛을 바뀌는 거 뭡니까? LED 같은 거, 형광등 같은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 태양전지. 니은에 해당되는 거 LED. LED 말고 형광등, 백열등 다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태양전지 말고 광다이오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반도체 소자 이용하는 거죠. P형하고 N형.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32번이에요. 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풍기는 열 에너지로 운동? 야, 말도 안 되죠. 전기가 운동이죠.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선풍기가 전기가 운동으로 바뀔 때 100% 바뀔 수는 없다. 열도 나와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모든 가전제품은 드근드근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마이크는 소리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때 이용한 원리가 바로 뭐야? 전자기유도입니다. 됐죠? 소리가 뭡니까? 공기의 진동. 진동이 운동이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이거 거꾸로 전기가 소리로 바뀌는 건 스피커야. 됐죠? 자,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야, 말도 안 되죠.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고요. 빛 에너지도 될 수 있고 소리도 나오죠. 만약 TV에서 소리가 안 나와? 답답해 미친다. 자, 어제 야구 봤냐? 우리 하나가 드디어 한국 시리즈 올라갔습니다. 아! 자, 전기 주전자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다라고 했어. 이건 뭐라고 써야 돼? 전기가 열로 바뀌는 거죠. 전기 자전거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다라고 돼 있어. 이건 발전기예요. 이건 뭐라고 써야 돼? 전기가 운동으로 이렇게 써야죠. 됐죠? 이거 전동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534번. 하이브리드 두 개의 심장이 있어. 엔진과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엔진만 가동한다면 엔진이 심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심한 에너지가 아니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진의 연료를 많이 쓸 거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요. 엔진과 올라갈 때 플러스 모터의 영향을 두 개를 같이 돌립니다. 그러면 엔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엔진에서는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잠깐만, 이거 열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쓰자. 얘는요.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열 에너지 가지고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모터는요. 전동기입니다. 전동기가 모터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으로.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엔진과 전동기. 그다음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올 때는요. 엔진과 모터가 다 꺼집니다. 대신 어차피 위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아래로 내려오죠. 그치? 그럼 바퀴는 굴러가겠네? 바퀴가 굴러가는 걸 전부 뭘로 하는 거야? 전지를 충전한대. 여기서 전지 충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일단 운동 에너지가 아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쓸게요.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동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화학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 이거 배터리야. 선생님, 사랑의 배터리는 안 들어가. 알겠죠? 사랑의 배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역학적이야. 엿이 아니야. 엿 아니에요. 역입니다. 역. 됐죠? 자,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석유 사용하겠죠? 니은에서는 전자기유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 야, 전동기는요. 전자기유도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뭐야? 발전기가 전자기유도야. 틀렸죠? 디귿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어디로? 배터리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4번. 넘겨. 자, 535번. 적정기술. 이 얘들아, 적정기술이 뭐냐? 옛날에 이런 말 알아? 홍익인간 알아?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거 알지? 고조선. 맞잖아. 그거 비슷해. 과학기술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게 적정기술이야.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지고서 그치? 그 어떤 특정 물질이 아니면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적정기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동네에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너무 없어. 그냥 없어. 너무 없어. 그런데 안개는만 있게. 그럼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 안개가 많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지. 그게 새벽에 물로 바뀌지. 그럼 수증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그 수증기를 내가 물로 전환만 시킬 수 있다면, 즉 안개를 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물 부족 지역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든 게 뭔 줄 알아? 거미줄 아니? 거미줄에 이슬 맺히는 거 봤어? 그래서 이 안개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탑을 하나 만들었어. 거미줄처럼 탑을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안개들이 그 거미줄처럼 아주 얇은 거, 실제는 대나무 탑이에요. 그 대나무에 뭉쳐서 가운데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걸 와카 워터 탑이라고 불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하나 번 만들어 놓으면 그 대나무 탑 누가 부시지 일보 직전까지 썩어 못 늘어지기 직전까지
물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대박이지. 이런 걸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마을이나 외딴 섬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요 주머니에 무슨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면서 여기 발전기가 있네. 전자기유도가 생길 거야. 전자기유도. 그럼 이 전자기유도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고 다시 LED 등이 있으니까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와 전기 공급되지 않아도 불 나오겠죠. 대신 얘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역전빛 4번이에요. 됐지? 자, 537번입니다.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돼 있어. 효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100개를 공급했는데 몇 개 쓰느냐 그 비율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이 높다.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0개를 집어넣었는데 60개 썼어. 그럼 효율은 0.6%, 아니 0.6, 다른 말로 60%. 그럼 몇 개가 날아갔다는 얘기야? 40개가 날아갔다는 얘기지. 이런 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효율은 2라고 하고 2가 클수록 가로 열고 유용하지 못하게 쓰는 거, 손실 에너지가 적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애들을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에너지 총량 감소한다? 아니, 일정해. 대신 총량은 일정하지만 손실 에너지는 늘어난다. 그게 단점이죠. 공급한 에너지를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율 2가 100%가 나온다 안 나온다? 불가. 무조건 손실 발생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손실. 맞아요. 자,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를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로 나누어 거꾸로죠. 효율 2는요. 습 구한다겠지. 습. 공급한 에너지 부분에 사용한 일. 이 사용한 일이 바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앞뒤가 거꾸로 돼 있죠. 공급분의 사용. 사용한 에너지를 공급한 에너지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죠. 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가 같을 때 공급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자, 효율이 높다라고 했어. 자,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 요게 같대. 맞죠? 여기까지. 공급한 에너지가 많아. 그럼 효율은 조금 줄어들겠지. 땡. 정답은 몇 번? 3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538번. 산수를 좀 한번 해보자. 자, 들어간 게 200kJ야.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뭘로 하든지 간에 에너지 총량은 일정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요거 전부 다 합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20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약간의 산수가 필요하죠. 72 이거 104, 124, 154, 160 그럼 40이네. 맞죠? 그래서 요거 찾았어. 이게 바로 유용하게 사용한 일입니다. 그럼 공급한 거 얼마? 200. 그럼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정답 2번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죠. 자, 536번. 자, 맨 먼저 연료전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수소연료전지 얘기하는 거야. 연료를 공급하면 건전지가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가 전기로. 그렇지. 하나 찾았네. 그 다음 전등입니다. LED도 전등이고 형광등, 백열등 다 돼요. 전기가 빛으로. 그렇지. 그럼 빛이 화학에너지는 뭡니까? 광합성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정답은 광합성.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539번. 화석연료만을 사용하는 질량이 같은 자동차 AB에 엔진에 공급되는 에너지와 에너지가 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 그럼 잘 봐. 이게 공급한 거, 이게 하는 일이니까 사용한 거. 그러면 효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2는 이라고 한번 써볼게. 2는 얼마야? 100분의 18. 그냥 곱하기 100 합시다. 귀찮아서. 그럼 이거 얼마가 나와? 18%가 나오겠지. 됐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80분의 16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가 나와? 20%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내가 100개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2를 얼마 한다는 얘기야? 18개. 얘는 얼마 한다는 얘기야? 20개. 그러면 손실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했어. 이게 한일량이야. 공급한 게 100이면 한일량은 18개. 그럼 손실 에너지는 얘는 80, 얘는 손실 에너지는 72. 아니다, 82구나. Sorry. 산수를 못했어요.
82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16. 자, 우린 효율이 높으니까 손실 에너지가 적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어? 같은 거리를 이동한대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같은 거리를 이동 밑줄 됐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공급한 게 똑같은데 얘는 한일량이 적어. 맞아? 그러면 한일량이 똑같다는 얘기야.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한일량이 똑같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에너지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자, 효율 2는 공판 에너지 부분에 사용한 일. 한일량이 똑같다고 했어. 효율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9대 10이죠. 그럼 공급한 에너지는 10대 9. 이렇게 써도 되지. 됐어?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얘기는 한일량이 같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자, 540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연료가 화학에너지로 100개가 들어갔으면 여기 전체에서 하는 것도 100개가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이야. 그런데 무조건 자동차는 포인트가 뭐야? 운동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 일이야. 사용한 일입니다. 자, 이 공급한 게 기억이고요. 요 운동에너지가 사용한 거야. 자, 간단한 산수 하셔야 되죠? 55, 75, 그럼 얘 25가 되겠네. 됐죠? 그럼 100분의 25 곱하기 100 굳이 안 해도 되겠죠? 25%짜리야. 공급하는 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은 25. 맞네요. 에너지 효율은 그렇다면 25죠. 왜? 100분의 25니까. 자, 기계 부품의 열은 회수하여 다시 운동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면 니들 몸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도 다시 니들이 흡수해서 아우 따뜻해 할 수 있는 거야.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절대 불가능. 자, 542번입니다. 밑줄 쳐. 열효율 0.4. 그리고 이 말이 나온과 동시에 너희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돼? 저것 때문에 요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걸 써줘야 돼. 흡, 방, 이를 써줘야 돼. 그럼 뭔 얘기야? 2를 흡수했으면 0.4만큼 일을 했다. 그게 열효율 0.4야. 그러면 1에서 뭘 빼주면 0.4가 되겠니? 승현아. 그렇죠. 0.6. 이게 0.6이야. 그럼 잘 봐. 현재 1대 0.6 대 0.4 그냥 쓰세요. 상관없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요게 뭐야? 방출한 거지. 요게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 몇 배니? 20배요. 맞죠? 그럼 20배면 요게 20배면 나머지도 똑같이 20배가 돼야 되죠. 요거 20이고 얘는 8이 되겠죠. 끝났네. 그럼 요게 얼마 들어왔다는 얘기야? 20kJ. 얘는 얼마? 8kJ. 끝났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정답이 20과 8. 1번. 이거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놓고 비율대로만 푸시면 돼요. 쉽죠?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상한 식 쓰지 마. 답안지 같은 데 보면 막 이상하게 쓸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541번. 자, T1은 고온, T2는 저온.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죠. 그때 열이 이동할 때 일부를 뭘로 하는 거야? 1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 W는요. Q1에서 W 뺀 거에 T2가 되는 거죠. 아니, Q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네. Q1-Q2. 맞죠? 이걸 가지고서 1로 하고 나머지 방출하니까. 그래서 요거야, 요거. Q1은 W 더하기 Q2다. 그러니까 W는 Q1 빼기 Q2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서 열 2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공급한 거 Q1. 한일의 이건 Q1-Q2예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쓰면 1-Q1분의 Q2 이렇게 쓰는 거고 이 Q1분의 Q2는 무조건 0이 아니야. 이건 0 안 돼. 이거 0 되려면 Q1이 무한대가 돼야 돼.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야 돼. 내 생명 에너지까지도. 그 다음 Q2가 0이면 되는데 이것도 불가능해. 날아가는 열을 어떻게 막아? 그래서 얘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0%보다 작게 나오지. 대신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잘 봐. 여기서 쓸게.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이 값이 작아. 그러면 효율 2는 올라간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나. 이거 되게 중요해.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어. 그럼 거꾸로 Q1분의 Q2가 증가하면 2가 감소하니까 손실 에너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T1과 T2는 당연히 고온조 맞아요. 열기관유 한질량은 Q1 마이너스 Q2죠. 효율은 이렇게 안 쓰지. 뭐라고 써야 돼? Q1분의 W라고 쓰던지 아니면 Q1분의 Q1 마이너스 Q2라고 썼지. 정답은 기억 1번. 끝났죠? 자, 그 다음 543번입니다. 자, 543번 보자. 300줄의 에너지를 받았더니 210줄을 방출했어? 그럼 한일량은 얼마예요? 그 차이만큼 90줄. 뭐 이거 다 알잖아. 그럼 열 효율 2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300분의 90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와? 0.3 나옵니다. 아니면 곱하기 100 하면 30%. 됐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걸 쓸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흡, 반, 1이 1대 0.7대 0.3이구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됐니? 자, 문제. 300줄의 열을 흡수했을 때 90이다. 맞아요. 그 다음 열효율은 0.3 맞아요. 150줄의 일을 할 때 300줄의 열을 방출한다.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가 150으로 바뀌었어. 반띵이니까 얘도 반띵.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겠니? 반띵이니까 105가 되겠지. 그럼 얘도 반띵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45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해도 되지. 이게 얼마라고? 흡수한 게 150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 몇 배야? 150배. 그럼 이것도 150배. 그럼 얼마야? 45예요. 그럼 150에서 45 빼니까 105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비율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거는 105입니다. 틀렸어. 그 정답. 야, 그리고 말도 안 되지. 야, 아니다. 야, 나 문제 잘못 읽었다. Sorry. 잘못 읽었다. 잘못 읽었다. 일을 하는 게 150이에요. 이게 150입니다. 쏘리. 에이, 열인 줄 이게 열인 줄 알았더니 이게 1이었어. 150줄의 1이야. 이게 150으로 바뀌어. 됐죠? 그러면 이거 몇 배냐? 3분의 5배네. 맞아? 그럼 3분의 5배면 여기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야? 500. 이것도 3분의 5배면 얼마야? 350.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여기 얼마로 바뀌었다? 150. 됐죠? 그러면 이거 500이잖아. 그럼 여기도 500. 이것도 500배. 350. 이렇게 해도 되죠. 지금 찾는 게 방출한 거 찾으니까 이거네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정답은 틀렸네. 350. 됐죠?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넘겨.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 자, 544번입니다. 자, 열효율이 0점이다 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열효율이 0점이? 그러면 저 말본과 동시에 밑줄 쳐 위에다 써야죠. 흡, 방, 1이 1대 0.8대 0.2다. 바로 찾아야지. 됐어?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니? 6K라고 돼 있어. 6이라고 그냥 쓸게요. 몇 배니? 30배지. 맞잖아. 이게 30배면 이것도 30배. 24. 그럼 이거 얼마야? 30이죠. 아, 그럼 너 30이야? 그럼 너 EQ가 24야? 그럼 Q는 얼마야? 10이죠. 그럼 여기에 12가 들어왔어? 그쵸? 12. 그런 다음에 3이야? 그럼 방출하는 건 9야. 끝났네. 조심해. 여기는 EQ고 여기는 Q야. 됐지? 자, 그래서 B의 열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B의 열효율이니까 2는 공급한 거 얼마? 12. 한일량 3.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0.25가 나오겠네. 정답은 0.25.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547번. 야, 신재생의 에너지 중에서 전자교도 현상 이용하는 게 A, B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발전기. 근데 날씨 영향을 안 받아. 태양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날씨 영향을 받아. 그럼 태양하고 관련돼 있어? 날씨 영향 받아? 그럼 풍력 발전이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뭔지 몰라요. 그다음 C는요. 전자교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요거 내가 전자교도 현상 이용하지 않는 거 연료전지. 그다음 태양전지 이런 것도 알려줬지. 근데 날씨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얘 안에 아웃이지. 그렇죠? 그래서 C는 연료전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화력 발전은 A의 예로 적절하지 않아요. 왜? 화력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야.
자, A하고 B는 발전기 맞아요. 그래서 발전기니까 운전해. 운동이 전기로. C 과정에서 온실기체 발생을 안 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건 뭐가 발생하는 줄 알아? H2와 O2가 만나기 때문에 물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물이 발생하는데 그 물이 뜨거운 온수입니다. 이 차이점은 뭐예요? 자, 그 다음 정답 그래서 니은입니다. 자, 545번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형광등 대신에 LED 소비 효율 등급이 높거든. 그때 B를 볼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보다 야, 보다를 잘 봐야 돼. 보다를 안 보다? 그럼 틀렸는가 보다. 알겠니? 1등급보다 5등급 제품이 안 좋죠. 자, 그다음 난방할 때는 살짝 열어야 된다? 아니죠. 난방의 뜻이 뭐니? 열을 유지시켜 주는 게 난방이죠. 따뜻하게. 창문 열으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공기는 전부 어디로 가? 위로 날아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훅 떨어져 가지고 그거 다시 대표하려면 우리 이 집 보일러가 심하게 가동돼야 돼.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546번. 에너지 제로 하우스 무슨 제로? 손실 제로.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어. 적극적인 액티브 방식은요. 너 얼마 손실 났는데 까짓 거 내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등등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야 손실 얼마큼 나? 너 못 나가게 만들어줄게. 패시브 방식. 됐죠? 자, 그러면 1번 태양열이나 지열 이걸 액티브라고 합니다. A.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발전한다. A.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그 다음 이중천과 고성능 단열재를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인다. 패시브 방식이에요. 편리하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 최대한 많은이 틀렸죠. 최대한으로 적은 에너지를 써야죠. 아껴 써야죠. 정답은 5번 틀렸습니다. 548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파력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조력이에요. 자, 얘는 태양에너지가 근원이에요. 뭐라고? 태양에너지가 근원이야. 왜? 파도가 치는 이유가 뭐야? 바람 때문에. 바람은 왜 불어? 지표에 불균 거야. 바람이 불면 얘가 어떻게 될까? 시멘트 구조물을 팍 치면서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파도가 밀려와서 공기가 압축됩니다. 그럼 압축되면 고압, 저압 공기가 나가. 근데 니네 알지? 출 하면 여기를 압축시키고 렁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내려가면 부피가 커져, 압력 줄어들어, 바깥쪽이 고압,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압이야. 다시 들어와.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줄랑 줄랑 줄랑. 맞아? 되니? 이게 파력이야. 오케이? 근데 이 발전량은요. 파도가 많이 치면 많이 발생하겠지. 조금 치면 조금 발생하겠지.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 시멘트 구조물이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방파제 역할. 근데 단점이 있어. 파도가 하도 치면 저거 방파제 부서져 안 부서져? 부서지겠죠? 비용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 조력 발전. 여기 C와 O 보자. 여기가 육지야. 그럼 여기는 바다죠.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슨 뭐야 이거? 써 있습니다. 밀물. 그럼 밀물 되면요. 물이 높고 낮죠. 물에 요 위치 에너지 차이만 하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슉 들어올 때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하는 거야. 이건 조력 에너지가 기준이야. 태양 에너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됐지? 자, 1번 해양 에너지 맞아요. 전력 생산은 일정하지 않지. 발전 과정에서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난다. 뭐 때문에? 발전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그 다음 이런 거 만들면요. 해양 생태계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긴 바다였던 애들이 호수로 바뀌었잖아. 해양 생태계가 아작나. 특히 갯벌. 이런 거. 됐죠? 자, 그 다음 549번입니다. 자, 549번에 A는 태양 전지판이야. 나는 휴대용 수력 발전기래. 야, 이런 게 있냐? 난 처음 봤어. 있나 봐. 자, A하고 B에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 과정이라고 했어. 이건 뭐야? 빛 에너지가 전기로. 얘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이라고 그냥 쓰자. 귀찮다. 물이 운동하면서 이 발전기에 운동이 생기겠죠? 운동이 전기 에너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555번, 551번. 재생에너지 풍력이고요. 태양 전지입니다. 전자기도 쓰고요. 전자기도 안 써. 얘 물 안 끓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어. 이건 누구밖에 안 돼? 가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빙고. 발전량이 날씨 영향을 받아 일정하지 않다 빙고.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이것도 빙고.
정답은 5번. 자, 550번, 550번 태양 이거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때 이 수소 연료 전지는 내가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 때문에 전기가 발생해. 이때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극에 먼저 수소부터 집어넣어.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진다겠지. H2가 두 개의 H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왜? 뭔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요렇게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여기에 H 플러스 얘 두 개가 있어. 저대질에 현재 요게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뭘 집어넣어? 플러스 극에 바로 산소를 집어넣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을 수소 연료를 집어넣는다 해서 연료극, 플러스 극을 산소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여기 있던 O2가 여기 있던 두 개의 H 플러스하고 만나? 그러면서 나중에 뭘 만들어야 돼? H2를 만들어야 돼. 됐어? 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 전자가 이게 필요하죠.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개수가 안 맞아. 이동한 전자수가 같아야 되거든? 개수가 안 맞는 게 어디가 안 맞는지 봐봐. 5가 두 개인데 하나잖아. 아, 앞에 2를 써줘야겠네. 그쵸? 그럼 H가 몇 개로 바뀌어? 4개. 그럼 여기 4 써줘야 되겠네. 그럼 4 써줘야 되겠네. 그럼 이동한 전자수가 몇 개야? 4개야. 맞지? 그럼 이동한 전자수를 4개로 하려면 얘도 몇 개의 전자를 방출해야 돼? 4개. 그럼 여기도 4개, 여기는 2개. 그치? 이러면 끝나지. 이게 정확한 반응식이야. 그래서 아까 이따 쓰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 우리가 전부 다 합해. 뭐를? 자,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쓸 겁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쓸 때 4개 H 플러스하고 4개 E 마이너스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으니까 안 써도 그만이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땡땡땡. 2개 H2 더하기 1개 O2가 2개 H2O 만든다? 이게 연료전지 전체 반응식입니다. 맞죠?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극 반응과 플러스 극 반응 이런 걸 전문용어로 반쪽 반응식이라고 한다. 반쪽만 썼어. 한꺼번에 합쳐 쓴 게 이거야. 선생님 얘네들 어디 갔어요? 이거 잘 봐. 화살표 오른쪽에도 있고 화살표 왼쪽에도 있으니까 합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얘는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됐네요. 산화가 일어났지. 됐죠? 그 다음 여기는 산소가 전자를 얻었죠? 얘는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외워야 돼. 그 다음 이렇게 쓰고 너희들 외워야 될 거 이거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 반응이죠. 극 반응에서.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수마 산풀이라고 외웠는데 그냥 수마가 아니죠. 이수마. 왜? 수소는 2배야. 산소에.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 물이 뭐라고? 온수다 온수. 뜨거운 물이에요. 그나마 얘가 온수예요. 수소이온은 외부 회로를 따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 맞죠? 아니 외부 회로를 따라? 아니 전해질을 따라. 전자가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전자가 플러스로 이동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전자 이동의 반대.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전자와 전류는 서로 반대예요. 됐죠?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받아 산화이온이 된다라고 했어. 산소가 전자를 받아. 맞아? 됐니? 전자를 받아 산화이온이 된다? 맞아요. 얘가 얘하고 만나서 산화이온 되면서 얘가 그 5에 E-두 개짜리가 얘하고 결합해서 얘가 만들어지거든.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를 배출한다? 배출 안 해. 이걸 고치자. 얘들아 이거 수소이온이라고 하지 말고 전자로 고치자. 전자.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니은 하나야. 2번. 자, 552번. 핵발전, 풍력발전, 태양광에서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합니까? 다른 말로 전자기도 써요? 안 써요? 이거죠.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태양광. 열에너지를 온도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즉 물 끓여요 라는 얘기죠. 이거 물 이용하냐라는 얘기야. 물 끓입니까? 핵발전이죠.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풍력입니다. 물 안 끓여요. A하고 B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 C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다. 있죠.
이 운동 에너지가 전기에너지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뭐에 해당돼? 전자기호도니까. 우리나라는 A, B보다 C를 통해 얻는 전기 에너지가 많다라고 돼 있어. 아직까진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 늘려야지. 그렇죠? 정답은 5번. 자, 1등급. 자, 가정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 발전소에서 만들겠지. 그러면 니네 이 정도는 알아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 뭐에 해당돼? 발전기 전자기구도. 물론 전자기구도 안 쓰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연료를 공급해가지고 전기에너지 만들 때 공급한 에너지가 100개라면 전기에너지 전부 100개로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어. 그치? 그래서 100개를 집어넣어서 한 80개 정도 만들었다고 치자. 그 80개를 집구석으로 보낼 거야. 알겠니? 보낼 때 요 전선을 따라 보내지. 이런 걸 송전이라고 해. 이때도 손실에너지 발생하잖아. 발생해요. 알겠니? 그래서 집구석에 도달하는 건 한 50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항상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는 손실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자, 첫 번째, 선풍기의 전동기에선 전기가 운동. 그치? 텔레비전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는 모두 틀린 게 뭐야? 모두. 왜?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거든. 손실 발생해요.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가정에 공급된 에너지와 같을 수가 없지. 무조건 적어요. 왜? 손실 에너지가 있잖아. 야, 집구석에 들어간 게 100개야? 여기서 전부 모든 에너지 합량은 100개인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는 100개보다 작지. 맞아? 왜? 공급한 에너지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나머지가 손실이니까. 그래서 요거 써놔. 공급한 에너지는 모든 공급한 에너지는요. 유용하게 사용하고 더하기 손실 에너지가 나와. 이 손실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야. 그래서 이걸 Q1이라고 한다면 이게 Q2고 이게 W야.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555번 하이브리드 자동차다라고 했어. 열에너지가 역학적, 이거 엔진이네. 엔진.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되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전기. 그 다음 전기가 화학 에너지니까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는 안 돼요. 자, A는 전자기호도? 아니죠. B죠. 말도 안 되죠. 풍력 발전기에는 B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C에 공급된 열에너지와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 양은 같다? 아니, 안 같아. 이게 많고요. 이게 적어. 무조건 얘가 많고 얘가 적습니다. 그 다음 더 적고 더 적어져. 예를 들어 이게 100이야? 80이야? 60이야? 30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정답은 니은. 자, 554번. 발전기를 이용하여 조명 장치를 킨대요. 자, 일단 화학 에너지가 1000이야. 그때 전기 에너지가 400이래. 그러면 효율은 0.4라는 게 눈에 보이지? 그래서 이 발전기의 효율 2는 0.4짜리고요. 그러면 1000 중에 400을 썼으니까 600은 날렸죠. 이거 손실 에너지입니다. 자, 그다음 전기 에너지가 이제 공급된 게 400입니다. 400 중에서 빛 에너지가 100. 그럼 이 조명 장치의 효율은 2는 4분의 1에 해당되니까 0.25에 해당될 테고, 그 다음 손실 에너지는 300이네. 결국 1000 가지고서 100 쓰고 900 날렸다는 얘기죠. 우와, 그지? 자, 에너지 효율은 발전기가 조명장치보다 높다? 0.4, 0.6 높죠. 기억하고 니은은 얼마냐? 600대 300이니까 2대 1 맞아요. 기억에는요 열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죠. 소리도 나올 테고. 그죠? 정답은 전부 다 5번. 자, 석유의 에너지를 얘는 엔진이 직접 써가지고서 화학 에너지가 열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렇죠? 맞아? 그래서 0.22야. 그러면 얘는 효율이 볼 것도 없죠. 2분의 0.22. 그러면 얼마야? 0.2가 나와. 그럼 방출은 0.8이야. 근데 문제는 얘는 직접 썼지. 얘는 직접 쓰지 않아. 맞아요? 전기자동차 직접 쓰지 않아요. 그럼 여기 화력발전소에 2를 공급하잖아? 여기서 만든 에너지는 2보다 커요, 작아요? 무조건 작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0.82라고 쓰자. 이건 내 맘대로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내 맘대로 쓴 거다. 2를 화력발전소에서 전부 100% 전기 에너지를 바꿀 수 없어. 여기서도 손실 발생해 발생하지 않아. 손실 발생하고 남은 게 전기 에너지야. 이게 전기 에너지야. 그럼 이 전기 에너지를 또 송전해. 그렇죠? 송전하거나 충전해. 맞아?
그러면 이 배터리하고 모터,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는 0.8보다 또 작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게 한 0.62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야? 또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때 모터로 전송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하면 0.62분의 0.42라고 쓰겠지? 그럼 3분의 2 정도 되네? 이건 그냥 내 맘대로 계산하는 거죠. 3분의 2니까 당연히 이 0.2보단 크겠죠?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건 내 맘대로 계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에너지 전환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번 일어났어. 이게 1번 일어난 거고. 요렇게 일어난 다음에 또 요렇게 과정 중에서 에너지 전환이 또 두 번째 일어난 거야. 그래서 1번과 2번 과정에서는 반드시 손실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갖고 있던 에너지가 줄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공급한 에너지분의 한일양인데 공급한 에너지가 얘보다 더 적어. 적은 것분의 크네? 작은 것분의 큰 값은 무조건 크죠. 그렇죠? 자, A의 에너지 효율은 20 맞아요. 자동차 에너지 효율은 B가 A보다 높다. 맞죠? 이걸 2분의 0.4 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얘는 0.4보다 훨씬 커야 돼. 자, 그다음 B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라고 했어. 충전할 때는요.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아니지. 충전이죠. 충전. 전기가 화학에너지. 이건 사용할 때가 화학이 전기죠.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쳐야겠네. 전기가 화학에너지.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죠? 그 정답은 기억님 3번. 자, 그다음 557번. 노가대 좀 합시다. 노가대. 자, 우리 뭘 해야 돼?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한 에너지. 그치? 그게 바로 뭐야? 공급한 거, 방출한 거, 그 차이가 한일의 양이에요. 맞아? 그러면 2, 1, 그럼 여기는 1이죠. 그 다음 B 보자. 4, 1, 그러면 한일의 양 3이지. C 볼게요. 4, 3, 1이죠. 자, D 봅시다. 6, 2, 4죠. 정확하게는 Q0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Q0는 다 공통이 있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따져요. 그 다음 2는 6분의 5니까 1이죠. 자, 이제 이거를 열 효율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열 효율은 어떻게? 공급한 거분의 사용한 거. 한일이에요. 그래서 A, B, C, D, E 계산 한번 해보자. A는 몇 분의 몇이야? 공급한 거 2개, 한일한 거, 한일을 1. 그럼 얘는 2분의 1이네. B는 4분의 3이죠. C는 얼마예요? 4분의 1. D는 얼마입니까? D죠? 6분의 4. 3분의 2죠. 2입니다. 6분의 1. 그럼 열 효율이 제일 작은 거하고 큰 놈이 바로 눈에 보이죠. 제일 큰 놈은 D. 잠깐만. D는 0.7 안 되죠. 이건 0.75죠. 요거 B네. 얘가 가장 크네요. 가장 작은 녀석은 누굽니까? 얘죠. 됐죠? 자, 1번 A하고 C는 열 효율이 같지 않아요. 몇 대 몇? 2대 1이죠. 같은 열을 공급하면 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같은 열을 공급했을 때 B가 D보다, B하고 D보다 누가 일을 많이 하냐? 효율이 높니? B가 D보다 많은 일을 한다. 다른 말로 효율이 크다. 맞네요. 이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효율 2는 공급한 거분에 사용한 일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 같은 열을 공급한대? 그렇죠? 그럼 열 효율이 크면 사용한 일이 많지. 이렇게. 자, 같은 일을 할 때라고 했어. 이번에는 요거 2는 쓱 하시라고 했죠. 같은 일을 한데 사용한 일이 똑같대. 그렇죠? 그러면 공급되는 열이라고 했어. 열이 크면 효율이 작은 거죠. 누구하고 누구? 2하고 C. 2하고 C. 그러면 열 효율이 작은 녀석은 누구야? 2죠. 2가 C보다 크다. 맞네. 됐지? 얘하고 얘는요. 열 효율이 몇 대 몇이야? 3대 2지. 맞나? 24로 나눠보자. 24 나누면 6대 아니다. 11로 해도 되겠구나. 11로 하면 3대 2. 열 효율은 지금 현재 3대 2야. 3대 2니까 2대 3. 맞죠? 됐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 됐음?
요거 찾는 거야. 공급한 에너지가 많은 거는 누구다? 연료율이 작은 거. 연료율이 작은 건 2다. 됐음? 아니면 C 대 2라고 쓸게. 요거는 지금 현재 3 대 2야. C 대 2가. 그러면 공급한 에너지는 2 대 3이니까 당연히 C가 더 많죠. 아니, 2가 더 많죠. 자, 그 다음 559번. 태양전지는 일사량의 영향을 받을 거야. 일사량이 뭐예요? 하루 동안에 받는 태양 에너지야. 됐죠? 그럴 때 일일 일사량을 보니까 남반구가 더 크다, 뻘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태양 발전은 B가 A보다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기억은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다. 맞아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하죠. 광다이오드입니다. 가의 에너지 효율은 핵발전보다 높다라고 돼 있어. 맞아요. 높습니다. 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과정이 간단해. 적어. 한 번만 일어나잖아. BC 전기. 그렇죠? 그 다음 나의 AB 중 가를 설치하기 적절한 곳은 B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니은입니다. 3번. 됐지? 자, 그 다음 558번입니다. 식물이 양분을 얻는다. 광합성이죠. 동물이 식물을 섭취한다. 먹고 먹히는 관계야. 그 다음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자, 그러면 식물을 동물을 먹고 식물이 양분을 얻어도 얘네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시체가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석연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발전을 합니다. 핵발전이 아니라 화력 발전이죠. 이거 화석연료입니다. 식물 같은 거는 석탄, 동물은 석유가 되거든. 화석연료라고 쓸게. 태양 에너지를 곧장 쓰는 거야. 이게 태양 전지 같은 게 있죠. 태양광 발전입니다. 바람이 붑니다라고 돼 있어. 해수면과 마찰, 파도가 친다라고 돼 있어. 이거 뭐야? 파력 발전. 그 다음 바람 때문에 이거야. 그럼 뭐에 해당돼? 이거 풍력 발전. 끝났죠? A, B, C는요. 재생 가능한 발전. 맞습니다. 자, B하고 C는 A는 직접 전기로 바꿔주지만 발전기 안 써. 얘네들은 발전기 쓰죠. 정답은 니은디 5번. 자, 560번. 자, 단열, 차양. 그치? 맞아? 이런 것들은 전부 패시브 방식이고요. 태양전지, 폐열, 지열. 이게 액티브 방식이에요. 됐죠? 난방과 온수의 지열 에너지. 맞아요. 태양전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전환하는데 전자기후도 안 쓴다고 했습니다. 단열과 태양은 집 안과 밖의 열기환이 안 일어나도록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니은이야. 4번. 넘겨. 자, 그 다음 마지막 장이죠. 자, 561번입니다. 자, 적외선 카메라로 봤더니 어라? 사용하기 전에는 열이 없었는데 열이 많이 나왔죠. 이거 손실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치? 가능한 근거로 하여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플러스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열 에너지 나왔다는 증거잖아. 자, 그 다음 56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밝기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효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자. 효율이 12야 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효율이 36입니다. 됐지? 그러면 효율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1대 3. 돼서? 그러면 같은 밝기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자. 에너지 효율 2는요. 공급한 에너지분에 사용한 에너지거든. 그럼 여기서 이 누가 사용을 했어? 여기 전구가. 맞죠? 그때 같은 밝기를 한다고 위에 문제에 써 있죠. 밑줄 쳐놔. 그럼 요게 똑같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면 이 에너지 효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3. 그럼 공급한 에너지는 3대 1. 그래서 A, B의 공급한 에너지의 양은 A가 B보다 3배 많겠지. 정답은 A가 더 크다. 자, 그 다음 564번. AB를 사용할 때 실내 온도 변화를 비교하고 라고 했어. 잠깐만. 실내 온도 변화? 실내 온도 변화를 비교하고. 자, 그럼 잘 봐. 효율이 지금 현재 12%라는 얘기는 손실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발생했다는 얘기야? 얘는 88%. 얘는 얼마야? 100에서 36 빼봐. 64죠. 64. 손실 에너지가 얘가 크지. 왜? 효율이 작으니까. 그럼 요 손실 에너지가 뭘로 발생할 것 같아? 여기 써 있지. 열.
맞아? 그럼 얘가 크잖아. 손실 에너지가. 맞아? 그래서 온도 변화는 얘가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 손실 에너지가 큰 A가 B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겨울철에 요거 하나만 켜도 되게 따뜻했어. 알겠어? 저게 얼마나 따뜻하냐면요.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손으로 얘를 잡잖아? 어디서 족발 굽는 냄새가 가는 거야. 어디서 고기가 굽어지나? 내 손이 입고 있네? 내 손은 족발.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두 문제죠. 자, 562번입니다. 자, 일단 Q 0.6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은 0.4Q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방출한 열을 다시 A에 공급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다시 A에 공급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 이제 Q가 아니라 0.6Q로 바뀌죠.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0.6Q로 바뀌면 얼마 방출하는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지. 자, 그러면 이거 원래 원칙적인 것만 보자. A 따로 B 따로 해서 A는 해결했으니까 B 먼저 해결해보자. Q에서 0.8Q면 얘는 한일량이 얼마야? 0.2Q죠. 그럼 얘는 효율이 얼마짜리야? 0.4짜리. 얘는 얼마야? 0.2짜리. 그럼 얘만 한번 다시 써보자. 왜냐면 0.6배로 할 거거든. 이거다. 흡수, 방출, 1. 0.2짜리라면. 그럼 1, 0.8이지. 지금 현재 이런 얘기야. 이때 흡수한 거를 0.6으로 바꿔놨어. 그럼 이거 얼마가 되겠어? 이게 얼마냐? 1.2가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야? 아이고 0.12다야. 잘못 썼다. 0.12가 되겠지. 그럼 이건 얼마야? 0.48이 돼. 그치? 즉 이게 0.6%로 바뀌고 얘가 뭘로 바뀐 거야? 0.48로 바뀌고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0.12로 바뀌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 B의 열 효율을 프리 과정과 함께 모두 구하세요. 그럼 한일량 곧 얼마야? 0.4Q와 0.12Q. 그럼 전체 얼마야? 0.52Q.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공급한 거 Q. 한일량 0.52Q. 정답은 0.52. 끝. 그러면 방출한 건 얼마예요? 이것만 방출한 거지. 왜냐면 선생님 이거 방출한 거 아니야? 방출한 걸 같이 썼으니까. 됐죠? 자, 565번입니다. 핵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지가 상관없고 태양에너지가 근원이죠. 공통점 쓰세요라고 했어. 둘 다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겠지. 그 다음 물 안 끓여요? 차이점 얘기하는 거예요. 물 안 끓여요? 물 끓여요. 날씨하고 상관없어요? 날씨에 영향 받아요. 됐죠? 그 다음 얘는 신재생 에너지야? 그런 건 없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